오늘 국어 문법 특강 11차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서 10차시 동안 무얼 공부했는지를 잘 떠올려보면 굉장히 지금 이 순간 뿌듯할 거예요. 우리가 뭐부터 시작했냐면 의문부터 시작했거든요. 의문이라는 건 우리말에서 우리가 쉽게 자음과 모음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해서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진 음절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음절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단어 공부했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음절이 만들어져서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음절은 한 글자 단위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뭐 띄어쓰기 단어가 있는 뭐죠? 어절 뭐 이런 용어들을 공부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개념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품사에 대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게 뭐냐면 그 품사들이 품사를 넘어서서 우리말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단일어, 그 다음에 복합어, 그 중에서 또 어근과 접사의 개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종류에는 단일어와 복합어 중에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했다. 뭐 이런 거 공부했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너머에 이제 문장이 있단 말이죠. 단어들이 모여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래서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말 문장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점점 세부적으로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 또 역시 교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정신도 단단히 챙기시고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8쪽부터 시작이고요. 지금은 이제 다음 페이지는 99쪽이거든요. 99쪽 펼치고 공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문장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단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요, 여러분, 주어와 서술어가 갖춰져 있는 걸 기본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단위라는 거예요.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어야 완결된 내용이 되거든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뭐 어쩌라는 건가? 이게 바로 뭐다? 완결된 내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아주 예쁘게 피었다. 주저주저 써있지만 개나리가 피었다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것만 있어도 완결된 문장이 된다니까요. 하나의 문장이 된다고요. 개나리가 피었다. 주어와 서술어만 있어도 문장이 되는데 여기에 뭐 이것저것 다 붙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장의 기본 구조는요. 제일 핵심은 뭐냐? 바로 주어와 서술어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주어는요. 누가 무엇이 에 해당하는 게 주어죠. 자, 우리말의 주격조사는 이, 가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 은느는 보조사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말의 주격조사는 이와 가밖에 없습니다. 여기 딱 이랑 무엇이, 누가 있잖아요. 요거 두 개밖에 우리말 주격조사는 없어요. 자,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예를 들면 영희는 학생이다. 그쵸? 영희는 주어 학생이다. 는이 붙은 이유는 영이라고 하는 아이를 한정시켜주기 때문에 는이 붙은 거예요. 그쵸? 은는이 붙은 이유는 아까 보조사라고 얘기한 이유는 보조사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덧붙여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영희가 학생인데 자 생각해봐요. 영희가 학생이다 하고 영희는 학생이다 하고 약간 의미가 다르잖아요. 영희가 학생이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영희는 학생이다 해봐. 그러면 뭐가 덧붙죠? 예를 들면 영희는 학생이다? 그럼 지란이는 학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영희는 학생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가 덧붙여지기 때문에 은느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는 거 그러나 주어 자리에 많이 쓰인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술어는요. 어떠하다입니다. 어떠하다. 자,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이 어떠하다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가 옵니다. 영해는 아름답다, 하늘이 푸르다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자, 어찌하다 자리에는 동사가 옵니다. 승호가 달려간다, 강아지가 짖는다. 자, 그래서 우리말의 문장 기본 구조는요. 일단 주어에다가 명사 더하기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경우 그 다음에 주어의 용언의 역할을 하는 품사인 동사나 어떠하다 형용사죠. 어찌하다 동사가 붙는 경우 이렇게 기본 문장 구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문장의 큰 특징은요. 앞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어요. 주로 구어체에서 생략해요. 구어체에서.
뭐 먹을래?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너는 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너는 뭐 먹을래? 여기서는 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나라는 주어가 또 생략된 거예요. 나는 밥을 먹을 거야 하잖아요. 자,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너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구어체에서 여러분 오히려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넣었을 때 굉장히 어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너는 뭐 먹을래? 나는 밥. 너 정말?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말 구어체 특징이에요.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춰야 문장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구어체에서는 굉장히 자주 주어를 생략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말은 서술어가 중요하다니까요. 주어보다 서술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하고는 아주 확연히 다르죠. 영어에서는 주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말에서는 주어보다는 서술어가 중요하다는 거. 자,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문장 부호, 온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를 찍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말 문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계속해서 101페이지 문장의 뜻과 구조에 대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01페이지인데요. 자, 문장은요, 일단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문장 전체의 주체가 되는 주어, 부. 주어가 아니라 주어, 부예요. 주어랑 관련된 파트. 또 이를 설명하는 서술부, 서술어가 아니라 서술부, 서술어와 관련된 파트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부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보세요. 하얀 구름이 신비하게 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구름이에요. 그죠? 이 구름을 어때요? 꾸며주는 부분 하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얀이라는 단어가 구름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관련된 단어 이 중에서 하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다? 주어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신비하게 떠 있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떠 있다가 서술어거든요. 떠 있는데 어떻게 떠 있냐? 신비하게 떠 있대요. 역시 신비하게가 떠 있다를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서술부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말 문장은 일단 주어, 서술어 두 개로만 있으면 주어부, 서술부 나누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장 성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주어랑 관련돼서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술어랑 관련해서 또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부와 서술부를 나눠주는 게 이렇게 딱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요거 알고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빨간 사과가 먹음직하게 생겼다라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빨간 사과가 먹음직하게 생겼다. 이거 주어부하고 서술부로 나누면 빨간 사과가 먹음직하게 생겼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빨간하고 사과가까지가 주어부, 그 다음에 먹음직하게 더하기 생겼다가 서술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먼저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거 예습을 하자면요. 이 문장의 주어는 사과가죠. 누가가 해당이 되니까 아니 무엇이 어떻게 생겼잖아. 그쵸? 근데 어떻게 생겼어? 먹음직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꾸며주죠. 또 사과는 사과인데 빨간 사과예요. 자, 관용어고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관용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로 구성이 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전부 주어부와 서술부로 한번 나눠볼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03쪽입니다. 봄바람이 분다 주어부는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봄바람이 분다 이렇게. 2번 역시 장미꽃이 예쁘다. 어때요? 장미꽃이 예쁘다. 이렇게 나누면 되고. 영희는 늘 바쁘다. 자, 이제 부사어나 관용어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영희는과 늘 바쁘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철수는 매우 착하다. 마찬가지죠? 철수는 그 다음에 매우 착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한다. 어때요?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부와 서술부랑 관련된 거. 요거는 이제 주어, 서술어랑 관련된 단순한 문장 구분을 할 때 주어부, 서술부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이제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포함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자, 다른 이야기들은 두 번째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문장 성분에 관련된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104쪽입니다. 드디어 올 게 왔어요.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품사예요. 품사하고 마구마구 헷갈린단 말이죠. 품사는 사자 돌림이죠. 명사, 대명사, 수사 뭐 이런 식으로 부사, 관형사 이렇게 사자 돌림이에요. 문장 성분은 어자 돌림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런 식으로. 또 뭐랑 품사랑 문장 성분을 안 헷갈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공부를 하면 좋으냐면 품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가지고 태어나는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집에 있어도 건질아니고 학교에 있어도 건질아니고 뭐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나는 건질아니잖아요. 그럼 건질아는 나한테 품사란 말이에요. 내 품사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집에 있을 때는 엄마나 아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죠. 길거리 돌아다니면 지나다니는 아줌마란 말이에요. 그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나의 이 뭐라 그러지? 성분이 달라진다고요. 그걸 이제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품사라고 하는 건 어디 가도 바뀌지 않거든. 원래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에는 그러니까 품사가 올라간다고요. 하지만 문장 성분은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이해하십니까? 명사가 문장 성분에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도사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서술어가 되고요. 명사에 목적격 도사를 붙이면 목적어가 되고요. 또 명사에 복격 도사를 붙이면 보어가 된단 말이야. 이해하죠? 그렇다고 해서 명사가 명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조사가 조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나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거. 그래서 문장 성분과 품사 헷갈리지 마시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괜찮은데 문제는 관형어, 부사어예요. 왜냐하면 품사 중에 관형사가 있고 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근데 요거 두 개도 헷갈리지 마시고 항상 그 선생님 공부 시작할 때 이 부분이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공부 실컷 해놓고 나중에 오히려 공부한 것 때문에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구분을 딱 짓고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한 번 듣는다고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한 번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또 들으면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 때문에 좀 강하게 더 뇌리에 남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자 정리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에는요, 주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주성분이란 절대로 문장에서 생략해서는 안 되는 성분. 우리말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주어와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뒤에 다 뭐가 붙냐면 조사가 붙어요. 주격 도사가 붙고요. 서술격 도사가 붙습니다. 물론 서술어 같은 경우는 용언이 그대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는 경우도 있다는 거. 목적격 조사가 붙고요. 복격 조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조사만 가지고 체크를 하면 쉽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문장 이따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어요. 부속 성분이거든요. 얘네들은 생략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문장의 뜻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관형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그렇고요. 부사어는 한 60% 정도만. 나머지 40%는 뭐냐면 부사어가 부속 성분이잖아요. 원래는 생략해도 되잖아. 그렇지만 서술어에 따라서 절대로 부사어를 생략하면 안 되는 부사어가 필수 성분인 서술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건 이따가 서술어의 자릿수 공부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성분은요. 다른 문장 성분들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어라고 얘기해요. 역시 독립어도 문장 안에서 생략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겠죠. 얘들은 생략하면 문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각각 어떤 것들이 주성분이며 부속성분이고 독립성분인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부속성분 중에서 부사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포인트를 놓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주성분 먼저 공부해 볼게요. 문장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 그랬죠. 문장 안에서 생략되면 안 돼. 그래서 주어, 그 중에서 이제 주어부의 중심이 되는 성분 주어는요, 무엇이나 누가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설명합니다. 동작을 설명할 때는 주로 동사가, 상태를 설명할 때는 주로 형용사가 역할을 하죠. 서술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다는 명사 더하기 서술격 조사 이다. 어떠하다는 형용사, 어찌하다는 동사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랬죠. 성훈이는 학생이다. 어때요? 성훈이는이 주어잖아요. 자, 무엇이다에 해당하네요. 학생이다.
노을이 아름답다, 노을이 주어져 아름답다, 어떠하다에 해당되죠. 윤희가 달려간다, 윤희가 주어입니다. 달려간다, 어찌하다에 해당하죠. 문장 성분 계속해서 서술어의 자릿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건 뭐냐면 서술어가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뭐냐면 필수 문장 성분, 즉 주성분만 얘기하는 거야. 모든 문장 성분이 아니라 주성분. 자, 주성분의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이걸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자리 서술어는요. 본인 이외에 서술어 이외에 문장 성분이 딱 하나만 필요해요. 그러면 문장의 기본 여건이 주어하고 서술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되는 서술어인 거예요? 주어만 있으면 되는 서술어인 거죠. 이걸 우리가 한 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푸르다 같은 거. 하늘이 푸르다. 뭐 더 군더더기 표현이 필요 없잖아요. 뭐 가을 하늘이 몹시 푸르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늘이 푸르다 자체로 충분히 훌륭한 완결된 문장이잖아요. 이런 걸 한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자리 서술어는 역시 서술어 이외에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두 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읽는다 같은 경우 볼까요? 나는 책을 읽는다 그랬어. 그러면 주어 더하기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문장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성분 두 개가 필요한 거 이걸 우리가 두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합니다. 세 자리 서술어 역시 마찬가지. 주어 이외에 다른 자리에 필수적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 세 개가 필요한 거야. 자, 세 개가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 있는지 볼래요? 진이가 연필을 승원에게 주었다 이런 경우.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여기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라는 건 필수 문장 성분, 즉 뭐냐면 주성분 얘기한다 그랬잖아. 주성분 뭐뭐라 그랬어요. 주어, 서술어는 이제 빼면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란 말이에요. 그쵸?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여기서 볼게요. 진이가 연필을 승원에게 주었다 같은 경우 보세요. 진이가 주어예요. 연필을 목적어입니다. 승원에게는 뭐냐면 목적어일까요? 보어일까요?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부사어예요. 부사어. 자, 부사어인데 부사어 같은 경우는 부속 성분이잖아요. 필수 문장 성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필요로 하다 그러네. 아까 앞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용어 같은 경우는 100% 띄워버려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부사어 같은 경우는 떼버려도 되는 경우가 있고 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수적 부사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서술어에 따라서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부사어는요 모든 경우에 떼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만약에 문제에서 그런 선지가 나온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사어는 경우에 따라 서술어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서술어가 그렇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주다 이외에도 주다 받다 여러분 영어에서 배운 그 수요동사라는 거 있죠. 걔네들이 전부 다 부사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뭐뭐랑 같다, 뭐뭐랑 다르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 대상과 관련된 품사가 부사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교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같다, 다르다 이런 것들 부사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보내다, 시작되다 이런 것처럼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에서 시작됐어? 출발점이 필요하죠. 그 출발점과 관련된 게 또 부사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전부 다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라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은 세 자리 서술어의 경우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된다는 거.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는 부사어가 부속 성분이지만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 정도 개념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성분의 세 번째 목적어 공부할까요? 목적어는요. 문장 안에서 골라내기가 진짜 세상 쉬워요. 왜냐면 을을이 붙으면 무조건 목적어거든요. 물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을을 대신에 보조사를 넣어요. 보조사를 넣어서 뭐 이런 게 붙은 문장 안에서 우리가 목적어를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도 보조사 떼고 을을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장 안에서 골라내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단어니까 그런 문장 성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세나가 밥을 먹는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목적어겠습니까? 밥을이겠죠. 연희는 민호를 좋아한다 해서
민호를에 해당하는 품사가 바로 목적어겠죠. 자, 마지막 보어예요. 보어는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보어는 보어라는 문장 성분보다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되다 아니다입니다. 보어는요, 이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 이 서술어 앞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로 나왔다? 그러면 이 문장 안에는 반드시 보어가 있는 거예요. 자, 되다 아니다 주어 이외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무엇이 누가. 자, 복격조사라고 하는데 이 복격조사와 주격조사 형태가 같아요. 하지만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무엇이 누가는 바로 뭐냐면 주어가 아니라 뭐다? 보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 문장에 이가 두 번 붙었다고 해서 주어가 두 개인 게 아니에요. 주어는 하나입니다. 물이만 주어예요. 되었다 앞에 나오는 이가가 붙은 얼음이는 바로 뭐냐? 보어예요. 그녀는 미인이 아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녀는이 주어입니다. 자,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왔죠?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 앞에 나오는 미인이가 바로 뭐다? 보어예요.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라는 조사가 붙었지만 앞에 나오는 물이 그녀는 주어예요. 반면에 되었다와 아니다, 되다랑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가가 붙은 말은 바로 뭐다? 보어라는 거예요. 자, 보어는 왜 보어냐면 보충해주는 말이란 뜻이거든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거예요. 자, 주어를 어떻게 보충해줘요? 물이 되긴 됐는데 뭐가 된 거야? 얼음이 된 거야. 그녀가 아니긴 아니거든. 뭐가 아니야? 미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보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와 보어 똑같은 조사, 똑같은 형태의 조사가 붙었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주격조사에 이 가가 있는 것처럼 복격조사로 똑같은 형태의 이 가가 있지만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 앞에 나오는 이 가가 붙은 말은 보어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8쪽 문제 풀고 우리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활동 2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문장 성분을 쓰시오 그랬죠. 시냇물이 흐른다. 자, 시냇물이 흐른다. 주어. 흐른다가 서술어겠죠. 엄마가 동생을 안으셨다. 동생을은 목적어. 자, 그렇다면 엄마가는 주어. 그죠? 안으셨다는 서술어. 저것은 그림이 아니다. 자, 이 문장에서 그림이는 여러분 뭐에 주목하라 그랬어요? 서술어 아니다에 주목하라 그랬죠.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가가 붙은 말은 주어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보어라 그랬어요. 보어입니다. 자, 그래서 저것은 주어, 그림이 보어, 아니다 서술어. 강아지가 꼬리를 친다 볼까요? 자, 강아지가 꼬리를 친다. 친다는 뭐예요? 서술어. 그렇죠? 강아지가는 주어, 그 다음 꼬리를 목적어 친다 서술어예요. 영수는 중학생이 되었다. 자, 영수는 주어. 되다가 또 나왔네. 그쵸? 되다가 나왔어요? 되다가 나왔습니다. 서술어죠? 자, 중학생이 되었다. 보어. 동생이 빵을 다 먹어버렸다. 볼래요? 빵을 붙었으니까 일단 목적어잖아요. 그쵸? 목적어입니다. 자, 이 문장은 동생이가 주어고요. 빵을이 목적어, 그 다음에 다는 부사어고요. 먹어버렸다 합쳐서 서술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주성분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부속성분 공부하고 이제 문장성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